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를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삼각함수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자, 각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익숙하게 쓰셨던 각은 60분법이라는 각을 쓰고 있습니다. 자, 60분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도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0도라든지 30도, 45도, 60도, 90도 뭐 이런 형태의 단위를 써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삼각함수를 다루려고 그러면 이 들어가는 값이 이제 우리가 실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각도를 실수 버전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호도법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이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60분법과 호도법을 연결 지어줄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좀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정의에 의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부채꼴 개념에서 여기 1도 이제 반지름이 1인 부채꼴을 상상을 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각도가 1도이면 이 1도에 해당되는 요 길이에 해당되는 요 값, 자, 요게 여러분들 1라디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 둘을 연결 지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원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반지름이 1짜리인 원에서 반지름이 만약에 R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원의 둘레가 원주라는 개념이죠. 원주가 우리가 이제 2파이 R 공식이 있는데, 이 2파이 R에서 이제 반지름을 만약에 이제 1이라는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2파이라는 값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2파이는 우리가 이제 한 바퀴를 돌았다라는 의미여서 이게 360도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 양쪽을 2로 나누었을 때 파이라는 값은 이 180도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될 형태의 기준은, 자, 파이 라디안은 180도와 연결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제 1도에 대한 기준은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며 1라디안에 대한 표현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자, 그랬을 때 1도는 이 식에서 양쪽을 180도로 나누게 되면 1도의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1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라디안은 양쪽에 요 파이로 나눠주면 여기가 1라디안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라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1도와 1라디안에 대한 기준이 잡혔으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각도, 즉 x도는 그러면 몇 라디안이냐라는 것을 찾아야 될 상황에서 양쪽에 x를 곱해준다면 x도는 x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x라디안은 그러면 몇 도냐라고 했을 때 양쪽에 x를 곱했으면 x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각에 대한 60분법이나 호도법에 대한 표기법들을 변환시킬 수 있는 이제 공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60분법에 사용이 되었던 몇 가지 각도에 대해서 좀 호도법 표현을 보게 된다면, 자, x도는 여기 x에다가 0을 갖다 넣어주시면 0라디안의 형태를 갖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0도는 0라디안, 그 다음에 자, 30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30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자, 180분의 파이 라디안, 그래서 약분해주면 6분의 파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30도는 앞으로 6분의 파이 라디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도는 180분의 파이 곱해주면 약분이 됐을 때 여러분들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여기 30도, 60도 2배지 않습니까? 그럼 6분의 파이에 2배 하면은 3분의 파이라는 답이 나올 거고, 45도, 90도 2배의 관계죠. 역시 여기다 2배를 걸면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각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 푸실 때는 보통 호도법으로 앞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호도법에 대해서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60분법 표현하고도 연결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각에 대한 얘기는 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삼각함수를 좀 다루기 전에 그 일반 각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자, 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좌표평면상에서 이제 한 점이 이렇게 잡히면, 예를 들어서 뭐 P라는 점이 있다. 자, 그럼 P라는 점은 좌표평면상에 어떤 좌표가 있겠죠. X, Y.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원점 O에서 이 P를 연결한 연장선, 요거를 우리가 동경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동경 OP. 자, 동경 OP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분면상에서 우리가 이제 기준각으로는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라디안 또는 0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동경까지의 각도. 자,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자, 여기서 일반각이라는 용어가 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가 한 45도 된다고 한번 해볼까요? 45도. 그 호도법상으로는 4분의 파이죠. 그랬을 때, 이 45도라는 값은 우리가 이렇게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방향에 따라서 이제 한 바퀴를 돈 상태에서 45도를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각도 마찬가지고, 두 바퀴를 돌아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일반각이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어떤 특수한 각이 하나 있을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EN파이, 즉 쉽게 쓰면 360도 곱하기, 그러니까 60도, 그 60분법 표현으로는 여기서 n 바퀴를 돌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n은 정수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여러분 360도는 우리가 호도법 표현에서는 아까 파이가 180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360도는 2파이라는 개념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각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좌표평면상에 한 점 P가 잡혔다. 자, 좌표는 X, Y가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원점 O에서, 자, P까지의 거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R로 적용을 해주시면, 자, 중심각, 기준각이 지금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지금 이 파란색 막대기까지, 즉, 각도가 세타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제 삼각함수 6개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6개는 여러분들이 일단 사인 세타라는 값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코시컨트 세타, 그 다음에 시컨트 세타,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라는 이 6개의 값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정의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P점의 X, Y 좌표와 요 R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가 되는데, 사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R분의 Y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R분의 X. 그 다음에 탄젠트는 여러분들 X분의 Y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시컨트는 Y분의 R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컨트는 X분의 R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Y분의 X로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이 왼쪽의 3개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인하고 코시컨트의 관계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둘의 역수 관계가 바로 이 오른쪽에서는 왼쪽에 있는 값에 역수가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형태가 몇 개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 탄젠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탄젠트라는 값은 지금 x분의 y라고 표현되는데, 이 탄젠트가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을 보면 또 연결성이 또 보이십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사인분의 사인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자, 그러면 이 정의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코사인은 r분의 x고요. 자, 사인은 r분의 y죠. 자, 그랬을 때 안분모 바깥분자로 정리하면서 r들이 상쇄가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x분의 y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탄젠트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탄젠트 세타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라는 관계식하고 또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오른쪽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왼쪽에 있는 정의와 오른쪽에 있는 정의를 가만히 연결을 해보시면 이 코시컨트는 정확하게 사인의 정의가 역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코시컨트는 사인 분의 1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시컨트 역시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역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코탄젠트 역시 자, 탄젠트의 역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까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이므로 우리가 이 지금 코사인분의 사인의 관계에 또 역수 관계로서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표기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문제들을 다루실 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될 항등식 표현이 하나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식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갈 거는 이 제곱이라는 표현 자체는 자, 사인을 2번 곱했다라는 뜻을 이렇게 이런 의미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이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유도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유도 자체는 이 정의로부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이 r이라는 값은 원점에서 점 P까지의 거리이므로 우리가 거리 공식 상에서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을 더해보게 되면 자, 코사인의 정의는 r분의 x고요. 사인의 제곱은 r분의 y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r제곱분의 x제곱, r제곱분의 y제곱이 되니까 r제곱으로 통분을 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묶이면서 자, x제곱, y제곱은 r제곱과의 관계를 이용한다면 결국은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공식 두 개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나머지 두 개의 공식은 지금 이 항등식에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코사인 제곱으로 양변을 나눴다. 그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니까 1이고 자, 코사인분의 사인은 아까 탄젠트하고 연결이 됐었죠. 그래서 탄젠트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분의 1 코사인분의 1은 역수관계에서 아까 여러분들 시컨트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식이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번은 이번에는 양쪽을 사인 제곱으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인분의 코사인은 코사인분의 사인의 역수 그래서 탄젠트의 역수죠. 그래서 코탄젠트 곱하기 1, 그 다음에 사인분의 1은 코시컨트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은요, 여러분들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 문제 다루실 때 필요하다면 언제든 갖다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형태들은 나중에 이제 적분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이제 이런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상황들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그래프 중에 사인을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 자, 원상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자,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반지름 R자리 원을 쓰셔도 되는데, 편의상 우리가 이제 반지름 1자리 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원상에 있는 점 P를 잡았을 때, 지난 시간에 사인의 정의는 이 동경 OP를 연결했을 때 사인 값은 여기 R 값이 지금 현재 1입니다. 1. 자, 1이다 보니까 사인은 R분의 Y였죠. R분의 Y. 그래서 사인 세타라는 값은 R분의 Y였는데 R 값이 1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사인 세타 값은 이 P점의 Y좌표를 따라가는 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각도를 한번 보시죠. 각도가 조금 우리가 이제 표기를 좀 하기 위해서, 자, 각도를 여러분들 이제 30도, 우리 이제 특수각 형태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30도, 60도, 45도, 60도 형태들만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세 점에 대해서 이게 30도인 점은, 자, 90도 X쪽으로 내렸을 때, 자, 지금 우리 사인 값은 이 점 P의 Y좌표를 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점의 Y값. 자, 요 길이가 바로 30도에 대한 사인 값이 될 거고요. 자, 45도가 되면은 이 길이가 바로 사인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0도가 되면은 이 길이가 바로 사인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30도, 45도, 60도. 점점 사인 값이 1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상으로 같이 표현을 해보면, 자, 사인은 여러분들이 값이 90도 쪽으로 갈수록 1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제 180도 쪽으로 향해 가면 역시, 구간을 좀 쪼개서 볼까요? 각이 점점 커지고 있죠. 지금 180도 쪽의 각을 보시면은, 자, 요 점에 대해서는, 자, 내렸을 때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길이가 이렇게 점점 180도 쪽으로 가면, Y의 값, 즉, 점 P의 Y 값의 길이가 다시 0쪽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자, 180도 쪽으로 가면 다시 0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형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0도를 넘어서는 각도에 대해서, 자, 요 세 점만 또 분석을 좀 해본다면, 자, 요 점에 대한 Y값, 요 점에 대한 Y값, 요 점에 대한 Y값. 자, Y값이 점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사분면으로 넘어갔을 때 역시 세 점에 대해서만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자, 요 점의 Y값, 요 점의 Y값, 요 점의 Y값. 어떻습니까? 점점 Y값이 0을 향해 가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360도 쪽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360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지금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형태의 그래프가 또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인 함수는 지금 0에서 2파이까지를 한 사이클로 하는 주기의 형태, 주기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그림이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모양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인을 정리해보면,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할 내용은, 자, 앞으로 사인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자, 함수 y는 sin x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보고요. 자, 사인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처음에 여러분들 90도 단위로 한 주기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자,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0일 때 0에서 출발해서 90도 단위로 1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지고 마이너스 1로 내려갔다가 다시 0으로 올라오는 이 한 주기에 대한 그래프를 이제 다음에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의역과 치역을 보면 정의역은 여러분들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치역은 지금 보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성질을 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사인 그래프는 앞에서 배우셨던 여러분들 원점, 지금 여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기함수라는 성질을 또 갖고 있고요. 이 기함수를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바꿔보면 사인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사인 x와 같다. 이게 바로 기함수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기. 주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 패턴이 반복되는 그 길이를 얘기하신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주기는 2파이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사인 그래프에 대한 개략적인 정리는 다 끝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코사인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코사인도 역시 여러분들 반지름 일자리 원에서 자, 반지름 일자리 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점 P가 잡혔을 때 좌표가 x, y다. 원점에서의 거리가 r인데 지금은 우리가 거리 r을 1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각 세타에 대해서, 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우리가 r분의 x라고 정의를 했는데 지금 r 값이 1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자, 코사인 값은 결국 그 점 P의 x좌표와 같은 값을 갖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 특정 점 3개를 따라가 보면서 한번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점 P가 이 점이에요. 자, 그러면 x쪽으로 내렸을 때, 자, x좌표죠. x값의 좌표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지. 이 길이가 바로 코사인 값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45도 정도 된다는 이 점에서 역시 내려보시면 이 x좌표의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다시 60도 정도 올라갔을 때, 자, x값의 좌표는 지금 이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30도의 x좌표 길이 45도, 60도 점점 그 값이 줄어들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0에서 90도 사이, 자, 0에서 90도로 각이 움직일 때 x좌표는 점점 0으로 줄어들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코사인을 그리실 때 0은 1에서 출발해서 0으로 줄고 있더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0도를 넘어서면 또 세 군데 값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요각에 대해서,
자, 요각에 대해서 요 점을 x쪽으로 내렸을 때 x좌표, 여러분들 x좌표는 지금 요 길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점에 대해서 x좌표는 요 길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요 점에 대해서 x좌표는 역시 요 길이가 돼서 나오겠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각이 90도에서 180도 쪽으로 향할 때 x좌표들은 점점 마이너스 1 값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80도를 넘어서는 각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도를 넘어서서 요 점에 대한 x좌표는 역시 하얀색, 요 점에 대한 x좌표는 요 빨간색, 요 점에 대한 x좌표는 파란색. 그러면 각도가 점점 270도 쪽으로 갈수록 x좌표는 다시 0쪽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0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4사분면 쪽에서 자, 요 점에 대한 x좌표는 요 길이가 될 거고요. 자, 빨간색에 대한 x좌표는 요 길이가 될 거고요. 파란색에 대한 x좌표는 다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점점 270도에서 360도를 향해서 갈 때 x좌표는 점점 커지면서 또 1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 사이클을 이루고 있네요. 그 다음에 360도를 넘어가면 처음의 그림이 그대로 또 반복해서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도 코사인의 그래프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코사인의 그래프, 자, y는 코사인 x라고 표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프는 자, 90도 단위로 끊어 주시고요. 자, 처음에 그렸을 때 코사인은 0일 때 1부터 출발합니다. 1에서 90도 0으로 왔다가 180도 마이너스 1로 떨어졌다가 270도 다시 0으로 왔다가 360도에서 다시 1로 돌아가는 이게 한 사이클이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정의역, 치역도 정리를 좀 해보면, 정의역은 코사인도 역시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역도 사인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1에서, 자, 그 다음에 이 코사인 같은 그래프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y축에 대해서, 자, 이 y축에 대해서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함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함수도 역시 수식으로 표현하면 코사인의 마이너스 x 값은 코사인의 x와 같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주기는 사인과 같이 2파이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사인에 대한 대략적인 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탄젠트 그래프를 정리를 할 건데, 자, 탄젠트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관계도 역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요 그래프는, 지금 탄젠트의 그래프는 결국 코사인이 0 되는 점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코사인이 지금 0 되는 점들을 한번 볼까요? 코사인이 0 되는 점들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런 점들에서 정의가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자, 이런 점에서 정의가 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점에 대해서 한번 값들을 분석해 보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0을 한번 넣어볼까요? 탄젠트 0 한번 해봅시다. 탄젠트 0.
자, 탄젠트 0은 코사인 0분의 사인 0인데, 자, 우리가 사인 코사인 값은 이미 앞에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 코사인 0은 1이고요. 사인 0은 0이 돼서, 자, 탄젠트는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값을 30도, 60, 45도, 뭐 60도 이렇게 늘려난다 보면, 그 사인 값들은 지금 보시면 어떤 패턴으로 가냐면, 점점 2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코사인의 값은 점점 0으로 떨어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분자 쪽은 1로 가고 있고, 자, 분자 쪽은 1로 가고 있고, 분모는 점점 0으로 가고 있는 상황. 자,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분자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1로 한번 고정을 해보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0.1, 0.01, 0.001, 0.0001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모가 점점 0 값으로 줄어들 때 실질적으로는 요거 이제 10이 되겠죠. 10분의 1을 뒤집어 주는 거고, 요거는 100이 될 거고, 요거는 1000이 될 거고. 그러니까 그 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값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탄젠트는 0에서 90도로 가면 90도에선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그 값이 0으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0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사인과 코사인은 지금 이게 기함수고 여기 우함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함수 나누기 우함수는 기함수기 때문에 자, 원점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성질을 이용하면 탄젠트의 이쪽 반대쪽 형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같이 또 패턴이 반복이 된다. 자,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역시 정의역 치역을 한번 써보면 정의역은 아까 처음에 했듯이 코사인이 0되는 지점에서는 정의되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이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데서는 이제 탄젠트 값이 정의가 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1, 3, 5 표현하는 것이 2분의 뭐 2n 플러스 1 파이, 여기서 n은 정수. 자, 여기서 요게 아닌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부분은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부분에서 정의가 안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지금 보면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에 걸쳐서 다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아까 여기서 설명했듯이 탄젠트는 기함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말은 탄젠트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기는 파이 단위로 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는 이렇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개 함수는 만약에 코시컨트, 시컨트, 자, 코탄젠트는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아마 미분법 첫 시간에 이 코시컨트나 시컨트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거기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